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기업에서 받은 협찬금이 뇌물성 협찬 아니냐, 이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는데 이 중에 한 건에 대해서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수사 중인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려고 이번에 간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다른 사건에 적용을 했던 잣대를 있는 그대로 적용만 해도 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0번, 20번 기소를 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이번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혐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죠. 이 사건은 르코르비지에전이라고 2016년 12월부터 열렸던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만약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다면 공소시효가 7년, 10년으로 더 길어집니다. 근데 5년을 적용한 걸로 봐서는 뇌물죄 적용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전시회에 협찬을 했던 기업이 23개 기업입니다. 김건희 씨가 2007년에 코바나 컨텐츠를 설립해서 10여 년에 걸쳐서 평균 1년에 한 건씩 전시기획 사업을 벌여왔는데요. 그 중에 협찬사가 가장 많은 행사였습니다. 자,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2008년에 까르띠에 소장품전, 물론 이 전시회에는 코바나 컨텐츠가 참여한 게 맞느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어찌됐든 코바나 컨텐츠, 지금은 폐쇄된 코바나 컨텐츠 홈페이지에 첫 번째 전시회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협찬사로. 그리고 2009년에 앤디 워홀전, 여기에는 11개 기업. 그리고 2010년에는 뮤지컬도 합니다. 미스 사이공, 여기에 2개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말에 샤갈전에 7개 기업, 12년 마크리브 사진전에 3개 기업, 그리고 12년 말에 반고흐전에 11개 기업, 13년 폴 고갱전에 15개 기업이 협찬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여주지청장을 하던 2013년 말에 점핑 위드 러브전이라는 전시회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2개 기업이 협찬사로 참여를 합니다. 이 점핑 위드 러브전은 당시 영상이나 사진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오픈식에서 김범수 씨, 아나운서 김범수 씨가 사회를 보고 또 본인이 전시 기획자로 관람객들에게 이 전시회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마크 로스코전, 여기에는 3개 기업이 협찬사로 참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협찬사 숫자는 이 포스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은 협찬사 규모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포스터와는. 근데 어찌됐든 적게는 2-3개, 많아야 10개 남짓 정도의 기업이 협찬사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혐의가 난 2016년 전시회는 무려 23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윤석열 후보가 대전고검에 근무를 할 때인데요. 근데 이 전시회가 열리기 직전부터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을 나가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좋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난 겁니다. 이제 남은 혐의는 2개가 있습니다. 2017년에 했던 전시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한 전시회가 있는데, 2017년 전시회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여기에는 9개 기업이 협찬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주목을 받는 전시회가 코바나 컨텐츠가 마지막으로 했던 행사입니다. 야수파 걸작전인데 이게 2019년 6월 13일부터 약 석 달 동안 열립니다. 근데 바로 행사가 시작된 6월 13일 그 즈음에 바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죠. 6월 17일자로 검찰총장으로 지명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명되기 전에, 그리고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협찬 기업이 4개였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홍보물이 사전에 할인 행사를 했었습니다. 얼리버드 기간을 설정해서 한 20-30%씩 이 티켓값을 할인해줬거든요. 그때 당시의 홍보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협찬사가 4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죠. 6월 17일입니다. 그 뒤에 협찬사가 16개로 급증합니다. 여기에는 GS칼텍스를 비롯해서 우리금융그룹, 우리카드, 우리은행, 그리고 게임빌,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 그리고 LG전자,
또 노루페인트, 도이치모터스 등등등 16개 기업이 이렇게 협찬사로 참여를 합니다. 대기업도 있고요. 금융기관도 있고, 도이치모터스는 뭐 한 10차례 정도 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협찬을 해왔고,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 협찬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포스터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기 전에, 행사 시작 전에 포스터고요. 오른쪽 포스터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의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맨 아랫부분 보시면 협찬사가 4개에서 16개로 확 늘었죠. 협찬사만 2줄을 꽉 채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찬사로 참여한 기업들 중에 이 GS칼텍스 그리고 LG전자 다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고요. 게임업체 대표도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자마자 대거 협찬사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뇌물성 협찬이다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돼서 기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가관계가 입증이 안 되더라도 이미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직무 연관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돼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미 검찰이 다른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 잣대도 한번 살펴보죠. 다름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사건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을 다닐 때 6학기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정확히 이 사이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민정수석 임명 뒤에 딸이 받은 장학금은 뇌물이라면서 기소를 한 거고요. 당연히 그 이전에 받은 3차례의 장학금은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임명 전에 받은 장학금과 민정수석 임명 뒤에 받은 장학금은 금액도 20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횟수가 늘어나거나 금액이 늘어난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뇌물 혐의도 적용했고요. 부정청탁금지법도 적용을 했습니다.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뇌물로 처벌해주고,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고위공직자를 보고 준 돈이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 이렇게 이중으로 기소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 잣대를 있는 그대로 윤석열한테 또 김건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은 민정수석이 부산대 병원장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저 지방에 있는 국립대 병원장 인사검증에 관여할 것이라는 전제로 이렇게까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환중 원장 측에서는 병원장 후보에 탈락해서 애초에 검증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노환중 원장과 조국 전 장관은 애초에 일면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무리한 기소고 당연히 무죄 판결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검찰총장 지명 이전에 중앙지검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이 세죠. 그리고 이미 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마자 10여 개 기업이 협찬사로 막 달라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조국 전 장관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그 잣대를 윤석열 본인에게 적용을 하면 10번, 20번, 100번은 기소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